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은 쓰면서 할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짚어가면서 할 것들이 많아서 영상 없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배울 것, 요번 시간부터 배울 것은 세포 소기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어려울 것 없이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이 세포 소기관이죠.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단어를 배우기 전에 요 그림을 보고 요런 그림을 보고 요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름이 뭔지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물을 공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하고, 구조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요 구조에 맞는 기능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생물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부터 정확하게 보시고, 그림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일단 보세요. 멍하니 자꾸 봐야 익숙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핵. 여기 보면 이쪽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무슨 세포? 그렇죠. 이쪽은 동물 세포고, 이쪽은 식물 세포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뭐냐면 요거 핵.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 이거 소포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골지체, 그죠? 그리고 요 조그만 점 같은 거, 요 점, 요 리보솜, 요렇게 배울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서 동물만 가지고 있는 거,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식물 세포에는 있는데 동물 세포에는 없는 거, 여기 있죠. 엽록체, 그죠? 광합성하는 엽록체. 그 다음에 액포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액포, 그죠? 그리고 세포벽, 요 세포벽, 요런 거. 여기 원형질 연락사 이런 것도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엽록체, 그 다음에 액포, 세포벽, 요거 동물에 없죠. 네, 식물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세포에 주로 나타나는 거 뭐가 있냐면은 리소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소좀. 여기 리소좀. 네,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심체, 요런 중심체, 요게 이제 동물에만 있다, 그죠? 편모는 요 꼬랑지 같은 게 편모죠. 정자의 꼬랑지 같은 거. 근데 모든 세포가 다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동물 세포 자체도 모든 세포가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건 일단 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건 중심체, 그 다음에 리소좀, 요런 것들은 동물 세포가 가지고 있다.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 동물만 가지고 있는 거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요 핵, 그 다음에 요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요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입니다. 핵. 뭔가 핵.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핵. 크죠? 가장 크고 뚜렷하고 염색하면 잘 보이고, 요 가운데가 핵이 보통 중앙에 한 개 존재합니다. 핵에 한 개 있죠. 그리고 핵 하면은 하는 일이 뭐냐를 얘기하기 전에 핵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DNA가 들어있죠. DNA를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염색질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질이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 DNA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삐죽삐죽 솟아있는 요거는 히스톤 단백질이라 부르고요.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요 요게 DNA입니다. DNA만 그냥 있진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DNA가 이렇게 있으면 DNA는 구성 원소가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가 있고 인산이 있는데 이 인산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만 있으면 뭉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플러스를 띠고 있는 히소나 단백질이 요 음전하를 상쇄를 시켜줘야 뭉쳐 있을 수 있죠. 왜 뭉쳐야 되냐? DNA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핵이라고 하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DNA가 들어가려면 뭉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음전하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와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트가 계속 반복된다. 요 DNA와 히소나 단백질 요걸 뭐라 부른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아주 많이 뭉쳐있지 않은 요 정도 상태, 요런 상태로 풀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핵 내부에 DNA가 존재를 한다. 어떤 형태로? 이렇게 뉴클레오솜이 뭉쳐있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어떤 때가 되면은 뭘로 바뀝니까? 염색체로 바뀌는데 이건 언제만 바뀌냐면은 그쵸, 세포 분열할 때만, 세포 분열 시에만 염색체로 되고 그런 어떤 세포 분열 같은 이벤트가 없으면 그냥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DNA가 들어있죠.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도 들어있냐면은 RNA라고 하는 물질도 들어있고요. 요거는 왜 들어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RNA도 들어있고 DNA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자, 요 핵은 막이 있는데 요 막이 있는데 요 막이 보시면 몇 겹입니까? 막이 이쪽 한 겹, 이쪽 한 겹, 두 겹입니다. 즉 핵은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소기관이 다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소기관 굉장히 중요해요. 핵이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 막이 두 겹이다. 기억하시고 안에는 DNA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는 DNA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 금고 장치가 되어 있나 보다.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요거 보이죠? 요 이쁘게 생긴 거. 요거. 요게 뭐냐면 핵공이라고 부릅니다. 핵공. 써있죠? 핵공. 핵공은 이 뭐냐면 이 핵 안에서 핵 내부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물질이 있고 노폐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중요해. DNA가 들어있어요.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럼 세포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빠져나가야 될 것과 빠져나가지 않아야 될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인지해서 넌 돼, 넌 안 돼, 이걸 판단해 줘야죠. 그걸 해주는 역할이 핵공입니다. 즉 핵공은 물질의 이출입을 조절합니다.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수문장 같은 역할이죠. 문지기. 그죠? 통행증이 있으면 들여보내고 통행증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때도 통행증이 있는 애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통행증이 없으면 못 나가게 해서 핵 안에 머물게 하고, 이걸 누가 한다? 핵공이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핵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세포의 전반적인 대사 과정을 조절한다. 자, 세포 내 대사를 조절한다. 그죠? 이거는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효소나 이런 물질들을 만들면서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효소를 안 만들면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효소에 대한 모든 정보는 DNA가 가지고 있고, 효소만 그런 건 아니고 DNA에 단백질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효소만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도 핵에서 내리기 때문에 결국 효소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자, 동그란 효소, 세모 효소에 대한 정보가 DNA에 있는데 뭐 동그란 효소를 만들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동그란 효소가 유발하는 반응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겠죠. 그와 같은 개념에서 세포 내의 대사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하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네. 유전 정보가 DNA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포 내의 대사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기능적인 역할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핵 안에 핵 같은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거. 염색을 하면 핵 안에 색깔이 진하게 표시된 거. 이거가 뭐냐면 인입니다. 인. 그죠? 인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리보솜을 합성합니다. 리보솜이 하는 일이 뭐냐? 요건 바로 다음에 배울 거고 일단 기억합시다. 인은 리보솜을 만드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인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단백질하고 RNA로 구성되어 있다. 인이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핵을 염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게 핵이야. 핵이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안에 더 색깔이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얘는 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일이 뭐냐? 리보솜을 만들더라.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 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요 핵하고 붙어 있는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네. 소포체 요거.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는 뭐를 자세히 보셔야 되냐면 자,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핵막이거든요. 핵막. 한 겹, 두 겹. 근데 이 바깥쪽 핵막이 소포체 막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핵막과 소포체 막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소포체의 이 내부 공간은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이 다 통합니다. 네. 이 안이 다 통해요. 그래서 요 소포체를 잡아가지고 쭉 당기면 그냥 이렇게 커다란 주머니 같은 거야. 이거를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포개 놓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게 소포체의 기본적인 구조다. 기억하시고 소포체 볼게요. 자, 이게 소포체입니다. 소포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이게 매끄럽게 생긴 뭐 표면에 뭐가 붙어있지 않은 이런 소포체가 매끈면 소포체가 되고요. 매끈면 이게 영어로 스무스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한문으로 바꾸면 활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매끈면 소포체. 요거는 거친면 소포체, 러프. 예, 조면. 거칠 조자를 써서 조면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조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같은 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요 표면에 붙어있는 요 반점 같은 거 요거 이게 있냐 없냐야. 이게 뭐냐면 리보솜입니다. 즉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다. 이쪽은 활면 소포체는 표면에 리보솜이 없다. 그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일단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생긴 거 보고 붙입니다. 뭐 기능을 가지고 붙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생긴 거 가지고 붙여요. 그래서 이거 만져보면 꺼끌꺼끌할 것 같다. 거친 면. 매끄러울 것 같다. 매끈 면. 그냥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포체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지금 보면은 핵이 이렇게 있고 핵에 이렇게 소포체가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소포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뭔가 모르게.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얘는 이동 통로가 됩니다. 물질의 이동 통로. 즉 어떤 물질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소포체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만약에 소포체가 없다면 만약에 어떤 물질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길이 없기 때문에 그죠? 눈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갈 거냐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갈 겁니다. 언젠간 가긴 가겠죠,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소포체가 이렇게 소포체에 길이 있으면 어떤 물질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부딪히면서 이쪽 바깥까지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 내에 아우토반 같은 물질 이동의 중요한 통로, 이게 소포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리보솜이 하는 일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듭니다. 리보솜이. 자, 그러면 조면 소포체, 즉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는 거는 리보솜을 포함해서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면 소포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냐? 단백질을 합성해서 운반한다. 왜냐면 단백질 합성을 리보솜이 하는 거지만 거친면 소포체 안에 리보솜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일은 물질을 합성하고 그걸 이동시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저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합성하고 저장하고 운반한다. 이게 거친면 소포체가 하는 일입니다. 거친면 소포체가 하는 일. 자, 매끈면 소포체는 얘는 하는 일이 조금 다르죠. 얘는 하는 일이 조금 다른데 뭐를 하냐면은 이거 기억하세요. 매끈면 소포체. 일단 지질 합성. 뭐 인지질이든 스테로이드든 뭐 이런 것들. 지질에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인지질, 지방,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만듭니다. 네, 이런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해독작용. 해독은 우리 몸에 있는 독성물질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독성물질을 없애는 방법은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혹은 배출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오줌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활면소포체는. 그래서 뭐 술을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면 간세포에 요 매끈면 소포체가 늘어나게 돼요. 많이 필요로 하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해독 기능을 하는 요 매끈면 소포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술이 세지는 거냐? 네, 술은 세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술은 세질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삼천포. 근데 망가지는 건 간보다는 뇌입니다. 뇌. 알코올 때문에 뇌 손상을 받게 되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세지는 건 맞는데 세질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계속 연습하면 세지긴 합니다. 조금씩 늘어요. 왜냐면 간에 있는 요 세포소기관들이 발달하면서 간세포에 있는 요 매끈면 소포체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는 효율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몸에 들어오는 알코올 양 자체가 많으면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데미지는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술이 세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그 도덕적인 얘기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칼슘을 저장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매끈면 소포체가. 요 거친면 소포체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물질의 운반이나 저장하는 거, 그 기능은 양쪽이 다 동일해요. 근데 이쪽은 리보솜이 붙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지질 합성이나 해독 과정, 칼슘을 저장할 수 있는 요 거친면 소포체와는 조금 다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리보솜 볼게요. 자, 리보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이죠. 공장이고,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있고, 얘가 세포, 그 다음에 여기 핵, 그 다음에 리보솜은 어디 있냐면은 핵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리보솜은 유리리보솜이라 그래서 요 핵 바깥의 공간에 이렇게 떠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핵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소포체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리보솜이 있고, 여기 안 달라붙어 있고 이렇게 바깥을 떠다니는 리보솜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리보솜은 이렇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커다란 덩어리, 작은 덩어리. 덩어리가 없어 보이니까 대단위체, 소단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대단위체, 소단위체는 어디서 만드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네, 요거는 인에서 만듭니다. 인. 그죠? 자, 리보솜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리보솜을 만들려면 만드는 재료 자체가 RNA와 단백질이어야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핵 안에 인이 있는데 이 인에서 리보솜을 만들어.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 인도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립해야죠. 그죠? 이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덩어리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 공장 안에도 RNA와 단백질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도 R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리보솜, 작은 단위체, 큰 단위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것 중에 마지막 골지체 볼게요. 자, 이게 골지체인데요. 이 골지체 보시면 근데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소포체하고 다른 거는 소포체는 이렇게 하나의 주머니예요. 하나의 주머니가 접혀가지고 핵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골지체는 이게 이제 골지체는 이 주머니 하나하나가 다 떨어집니다. 이 낱개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잡아서 쭉 당기면 이쪽 거는 움직이지 않고 요 밑에 것만 움직입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은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통합니다. 이렇게 물질이. 근데 여기는 통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골지체. 얘가 하는 일은 뭐냐? 골지체. 얘는 수송을 담당하죠. 수송. 자, 여기 보시면 소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볼게요. 자, 여기 핵이 있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제 거친 면 소포체, 여기 리보솜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골지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DNA가 있죠. DNA가 있습니다. 자, 요 DNA가 단백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모 단백질을 만들어라. 지금 딱 필요할 때야. 세모 단백질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DNA의 요 부분이 누구한테 전달이 돼야 되냐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공장인 이 리보솜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핵공이 있는데 핵공에서 DNA 보고 나가지 말래요. 그럼 누가 나가야겠습니까? DNA 못 나갑니다. 그럼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복사본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복사본이 누가 되냐면은 RN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NA의 일부를 복사한 그 복사본 RNA는 핵공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리보솜이
리보솜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만 그림 그렸지만 이거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다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핵에서 RNA가 나오자마자 리보솜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리보솜은 이 정보를 읽고 뭐를 만드냐면은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소포체 안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럼 끄트머리까지 오면 이 물질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골지체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골지체한테 넘어가는데 이때 물질이 여기서 이 물질 하나씩 하나씩 골지체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물질을 포장을 해서 넘겨줘요. 이 물질을 이렇게 주머니 안에 이 물질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 전체 덩어리를 골지체한테 넘겨줍니다. 주머니 없어 보이니까 작은 주머니, 요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소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소낭이란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넘겨줄 때는 요 소낭의 형태에 여기에 물질을 담아가지고 골지체한테 넘겨주면 이 골지체는 요걸 포장해서 배달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주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머니 안에 내용물이 더 많아지고요. 농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주머니가 어디로 갈지를 택배 시스템처럼 붙여줍니다. 여기다가 라벨을 붙여줘요. 너는 세포 바깥으로 나가래. 아니면 너는 뭐 미토콘드리아로 갈롬. 이렇게 딱 정해주면 이 라벨 보고 얘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라벨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냐, 이거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여튼 골지체는 물질을 분류하고 수송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체국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택배 배달 시스템, 그죠? 배달을 할 때는 이렇게 주머니에 싸서 배달을 하더라. 그게 골지체의 역할이다. 근데 골지체는 소포체하고는 생긴 게 조금 다르다. 예,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소포체하고 골지체,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는 장소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마다 소포체와 골지체의 양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떠한 세포들에 많이 있냐면,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분비하는 세포에 소포체와 골지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빨리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자세포, 이런 것들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호르몬도 분비하고, 그죠? 소화 효소도 만들어서 분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질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바깥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돼. 많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세포는 잘 발달되어 있겠구나. 그럼 어디도 되겠습니까? 항체가 단백질이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인 형질세포, 요런 데도 잘 발달되어 있겠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자, 이 그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핵이 있고요. 요 안에 진한 거 인이죠. 여기서 DNA 정보가 이렇게 있고, 이 정보가 못 나가니까, DNA가 못 나가니까 이거를 복사한 요 복사본이 바깥으로 나온다. 어디를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나오면 여기 보시면 요 점 같은 거, 요 리보솜에 붙잡히게 되고, 리보솜이 이 정보를 읽어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소포체 안으로 넣어준다. 그러면 이 소포체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는 거죠. 쭉 이동을 하다가 여기서 주머니에 싸서, 이 주머니를 뭐라 부른다? 소낭이라 부른다. 주머니에 싸서 요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골지체한테 보내게 된다. 그럼 골지체가 이것들을 좀 더 농축을 하고, 그죠? 들어있는 양이 2개 들어있는데 많이 들어있죠? 농축을 하고 여기에 어디로 갈지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에 따라서 세포 안에 남기도 하고 다른 세포 소기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되기도 한다.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산, 수송에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보시다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